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컨텐츠 제목은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재편성이다 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내용 보시죠. 우한 폐렴이 끝나고 모든 것이 뉴 노멀로 돌아가는 듯이 보였던 그 순간 또 한 번 비정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시작과 동시에 세계화된 세상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평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아예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이유 또는 원인을 찾으려고 정신이 없었으며 모두들 전쟁만큼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그리고 모든 곳에서 음모론이 흘러넘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개전 초반 목격된 전투 장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에 의해 지배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러시아의 침공에는 어떤 이유나 은율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 있고 큰 그림에서 목격되는 트렌드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왔으며 광기에 사로잡힐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슨 목적이 숨어 있는지 등을 어슴푸레하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정학적 얘기인 가닥에 필요 이상으로 딱딱해질 수 있는데요. 최대한 풀어서 하지만 4가지 요점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는 이미 세계 질서 월드 오더의 일부였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침공을 시작하자마자 경제 무제한 수준으로 가해진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휘청한 바 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재 융단 폭격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휘청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세계화된 세계와 너무나 잘 통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이 전 세계 네트워크 및 상품 시장에 잘 얽혀 있었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세상과 헤어지는 건 전혀 쉽지도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현 세계 질서 또는 월드 오더 또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구질서 올드 오더를 완전히 반대하고 파괴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꿔서 얘기 말씀드리면 20세기 냉전 사고방식에 아직도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내러티브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는 것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확인되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일반인들 기준으로 현 세계질서 우짜 기준에서는 구질서 올드 오더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 러시아에 흘러들어간 서방의 자금과 투자는 러시아라는 국가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특정 러시아인들 관점에서는 약탈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러시아의 석유 자원을 추출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서방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참여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러시아 곳곳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서방 은행들과 회계 법인들은 러시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데 도움을 줬으며 심지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도 러시아에서만 수백 개의 점포를 열었습니다. 덕분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개전 직후 쏟아진 제재 융단 폭격은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경제에서 러시아의 참여 정도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입증했으며 냉전 붕괴 이후 그리고 세계화 과정에서 러시아 역시 쇠퇴기에 들어간 세계화된 문화를 갖다가 아주 완전히 흡수했었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21세기 버전 보수 끝판왕이 되게 만드는 데에는 요즘 서방 문명, 우짜 표현을 하면 정신뽕이 들린 서방 문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러시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모두에게 해를 끼쳤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융단 폭격을 통해 러시아가 세계 질서, 영어로 하면 월드 오더, 그리고 우짜 표현대로 하면 올드 오더, 구질서에 완전히 통합된 하나의 부분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는 기존 세계 질서,
월드 오더에서의 즉각적인 분리를 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현 세계 질서, 바꿔서 말하면 올드 오더에서 하나의 부분이었으며 중요했다는 것이 서방의 제재 융단 폭격을 통해 입증된 가운데 우크라전이라는 이벤트는 러시아가 이류 국가 위치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했다고 우자는 봅니다. 우자가 보기에 푸틴은 서방의 투자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어차피 보나마나 잔인함으로 어필될 게 뻔했으며 전 세계 여론을 벌집 쑤신 것처럼 자극할 전쟁, 워였습니다. 물론 서방의 관점에서는 부당한 전쟁이라고 할 것이 뻔했지만 말이죠. 푸틴은 서방, 더 웨스트라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누가 서방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올드북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든 경제적 제재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즉 푸틴은 우크라전을 통해 월드 오더와 러시아 사이의 즉각적인 분리를 촉진하고 서방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 또는 우자식 표현을 하면 판깔기를 했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전 또는 2022 러시아 침공이 있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푸틴은 지난 수십 년간 서방이 러시아에서 이룬 작업 모두를 파괴했습니다. 이번 분리는 서방 기업들이 서방 정부들의 승인 또는 압박하에 러시아를 떠난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거는 푸틴의 관점입니다. 서방 기업들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도 포함되죠. 서방 기업들의 경우에는 헐값에 자신들의 러시아 내 자산을 팔거나 그냥 내버려 두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헐값에 러시아인들에게 모든 걸 팔지 않으면 국유화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원했고 강요된 지정학적 재편성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전 개전 직전까지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전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2022 동계올림픽에서 푸틴과 시진핑은 새로운 다극 세계질서, 멀티폴라 월드 오더를 구축하겠다는 공동성명에 사인했으며 푸틴과 시진핑은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이 무제한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언제 말이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말이죠. 참고로 푸틴은 오랫동안 서방, 웨스트로부터 독립한 단일 무역 및 문화 블록을 형성하는 유라시안 연합을 오랫동안 이상화했었는데요. 하여간 이거는 뭐 좀 얘기가 기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하여간 우크라이나전 또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최소한 2022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던 그때부터 비밀리에 계획 자체가 실행에 완전히 옮겨지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도록 강요하는 이벤트로 우크라전이 활용되었다라고 우자는 추정합니다. 즉 러시아가 서방과의 경제적 다리를 불태움으로써 중국은 러시아가 생산하는 막대한 양의 원자재와 곡물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결합하면 탈냉전 후 구축된 경제 및 정치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긴장과 부족, 쇼티지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자 개인적으로는 2022년에 블로그에 관련 포스팅들을 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간 강제 결혼의 결과로 위환화를 준비통화로 하는 병행금융 시스템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여간 우자가 보기에 푸틴과 시진핑이 원했던 재편성은 쇠퇴 중인 웨스트, 서방과 공산주의 이후 이스트, 동방이 대결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는데요.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포착 또는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치적 블록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죠.
덕분에 세상은 서방 웨스트로 대표되는 붕괴적인 리버럴 민주주의와 동방 이스트로 대표되는 독재적인 국가 사회주의라는 두 가지 잘못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세상이 강요받을 것이라고 우짜견적으로는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짜든지 표적은 취약한 서방이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의 움직임은 서방이 극도로 취약한 시기에 이뤄졌는데요. 2년간 이어진 우한폐렴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을 하나로 묶었던 엄청나게 복잡한 관계, 릴레이션십과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해체되고 우한폐렴을 이유로 가해진 잔인한 제한, 리스트릭션과 명령,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부가 말하는 거죠. 명령, 맨데이트는 사람들을 양극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양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의 통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방해해버렸습니다. 언제? 우한폐렴 때 취해진 각종 조치들이 말이죠. 게다가 무책임한 정부의 결정과 노동 및 공급 문제가 2024년 현재까지 목격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창조했고 또 여전히 부채질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압박받고 있던 생산 시스템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서방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유럽으로 흘러들어간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수용국들로 하여금 부담을 가중시키도록 강제할 것이며 서방의 방어 능력을 강화 또는 재구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자원을 불필요한 곳에 소모하게 만듭니다. 우짜가 2022년 3월에 오프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스트, 동방이 유리합니다. 중국산 굿즈, 중국산 각종 물건, 수출품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도 그렇고 2024년 현재도 그렇고 당분간 대안이 거의 없죠. 이런 것처럼 웨스트와 이스트는 너무나 잘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 서방이 이스트, 동방, 특히 중국산 굿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웨스트, 특히 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 누구죠? 독일에게 씌워진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전과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 역시 웨스트, 서방을 더 위태로운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독재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스트 정권들은 우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2024년 현재 목격되는 위기, 크라이시스에서 웨스트에 비해 훨씬 덜 고통받으며 웨스트와 이스트 분열로 인해 이스트는 얻을 것이 많은데 반해 웨스트는 잃을 것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의 배경에는 숨은 광기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의 최종 결과 중 하나는 이스트와 웨스트의 영구적인 분단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하나의 역사가 끝났음을 알렸던 탈냉전 실험이 실패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결과를 도출하면서 3차 세계대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지정학적 재편성도 충분히 예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은 지정학적 재편성이다 라는 제목의 컨텐츠였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